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6월 29일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한국사와 세계사 곳곳에 참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긴 날인데요. 정치적 격변기부터 문화, 또 기술의 혁신까지 다양한 순간들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 그거 아닐까 싶어요. 1987년 6월 29일 바로 6.29 선언이 있었죠. 그때 전국을 뒤덮었던 6월 민주항쟁의 뜨거운 함성이 결국 변화를 만들어낸 건데요. 네, 그 함성의 무게가 실로 대단했습니다. 정말. 당시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 씨가 국민들의 그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했죠. 그 외에도 김대중 씨 사면 복권이라던가 언론 자유 보장 같은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8개항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정치적 수사 이런 거 이상으로요. 시민들의 힘이 만들어낸 실질적인 민주주의 진전의 상징적인 순간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맞아요. 군부 통치의 시대를 이제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어떤 분기점이었달까요? 시민들의 요구가 정말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증거였고요. 근데 이 선언 이후에 실제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이 글쎄요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당시 발표된 약속들이 이게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런 논의도 계속 이어져 왔죠. 물론입니다. 선언 자체는 굉장히 극절이었지만 그 이후의 개헌 과정이나 또 정치 세력 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약속 이행에 대한 평가도 좀 엇갈리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선언이 한국 사회 민주화에 정말 큰 물꼬를 튼 결정적 계기였다는 점이죠. 그건 누구도 부정 못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6월 29일 이번에는 정말 환호와 감동의 기억이네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그 마지막 경기가 열린 날입니다. 비록 터키와의 3, 4위전에서는 좀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 그 자체로 정말 엄청난 성과였죠. 그럼요. 아시아 국가 최초의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기록도 기록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정말 드라마 같았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 아래 선수들이 보여준 투혼,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웠던 붉은 악마의 그 열정적인 응원, 이게 다 하나가 된 거죠. 단순한 스포츠 축제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에 엄청난 긍정적 에너지, 또 자신감을 불어넣었어요. 맞아요. 온 국민이 정말 하나 되었던 그 순간의 열기 대단했죠. 사회 통합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세계사 속 6월 29일로 가볼까요? 1767년 영국에서는 미국 식민지에 대한 새로운 세금 법안, 바로 타운샌드 법이 통과됩니다. 차, 유리, 종이 같은 이런 일상용품에 세금을 매긴 건데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세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대표가 없는 영국 의회가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나온 그 유명한 구호 있잖아요. 대표 없이 과세 없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네,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이 저항이 쌓이고 쌓여서 보스턴차 사건 같은 걸 거치면서 미국 독립전쟁의 중요한 불씨가 된 겁니다. 식민지배와 조세 저항. 이 해묵은 갈등이 결국 독립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군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물품에 대한 세금이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니. 이거 참 흥미롭습니다. 더 과거로 한번 가볼까요? 1613년 런던. 여기서는 셰익스피어의 극장 글로브 극장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네, 그것도 하필이면 셰익스피어의 헨리 8세 공연 중에 일어난 사고였어요. 극중에서 사용된 무대 효과용 대포 있잖아요. 거기서 불꽃이 튀어서 그만 초가 지붕에 엄게 붙은 거죠. 순식간에 극장 전체가 타버렸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영국 연극의 심장과도 같았던 곳인데 말이죠. 와,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었겠네요. 그래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당대 최고의 극장이자 문화의 중심지가 사라진 충격은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1년 뒤에 재건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또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사건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문화의 중심지도 한순간의 사고로 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또 역사 속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점이 네, 그렇죠. 자, 이제 가장 최근에 6월 29일로 와보면 2007년입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가 첫 번째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은 날이죠. 이건 현대인의 삶 자체를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말로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단순히 전화기가 아니라
인터넷, 음악, 카메라가 하나로 합쳐진 뭐랄까 손안의 컴퓨터였죠.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랑 앱스토어 생태계, 이게 이후 모바일 시대를 활짝 열었고 우리의 소통 방식, 정보 소비 방식, 나아가서는 산업 구조까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기술 하나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네, 지금은 뭐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니까요. 불과 십수년 만의 변화라는 게 새삼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6월 29일 하루에만 해도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스포츠가 주는 감동, 또 혁명의 씨앗, 예기치 못한 문화적 사건, 그리고 세상을 바꾼 기술 혁신까지 정말 다채로운 역사가 공존하고 있네요. 그렇죠. 특정 날짜를 축으로 이렇게 사건들을 꿰어보면 역사가 결코 하나의 흐름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쓰여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